여행 나흘차. 이제 삿포로를 떠나서 도동으로 갑니다. 목적지는 쿠시로인데요. 삿포로역에서 특급 5호조라를 타고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삿포로역. 저희는 6시 48분에 있을 첫 차를 탈 거라서 조금 일찍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6시 정도 됐겠네요. 기차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파는 곳. 간판에 그냥 도시락이라고만 써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각자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차? 기차 6시간인가? 여기서 6시간 간다고 말했는데 6시간 가는 거는 완행열차입니다. 특급 열차는 4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아무래도 삿포로역에 들어온 열차가 많고 열차마다 차량 크기가 달라서 각각 승차 위치가 다른데요. 머리 위에 이렇게 써져 있는 표지판을 잘 보시고 승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호조라 1호차는 여기 있네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오늘 탈 5호소라가 들어옵니다. 삿포로에서 출발해서 오비로를 거쳐서 쿠시로까지 가는 열차인데요. 쿠시로 가실 분들은 기점부터 종점까지 쭉 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열차가 출발할 때 이 묵직한 구동음이랑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기분이라서 항상 신이 납니다. 열차가 오이와키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의 연선 풍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홋카이도의 겨울하면 이렇게 탁 트인 눈밭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탁 트이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신토쿠역 근처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기 멀리에 보이는 산은 오프타테시케산, 다이세츠산 국립공원을 구성하는 산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이게 아이누어로 창이 우뚝 솟는 산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밥시간, 가리비, 연어알, 대게, 그리고 성게가 올라간 호화로운 에키벤입니다. 에키벤이 전체적으로 막 엄청 맛있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열차에서 먹는 이 감성 못 참거든요. 이것도 뽑기 운이 있어서 가끔 실패는 있지만 저는 기차 여행할 때면 항상 사 먹는 편입니다. 이 풍경 보고 있으면 밥이 진짜 10배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눈 좀 붙였다가 창밖 풍경 좀 보고 밥을 먹고 나면 또 금방 쿠시로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장장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쿠시로역. 역 앞 풍경은 조금 황량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도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빈 건물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건물은 쿠시로 파르코라는 곳인데요. 역 앞에 위치한 거대 호텔이었지만 2012년에 폐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쿠시로에서 다시 렌트를 했습니다. 사실 도동 지역은 렌트 없이 관광하기가 살짝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홋카이도의 석탄 산업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여기에도 철도 노선이 이곳저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폐선이 되어버렸고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중이라 대중교통 노선망이 심각하게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가가 없잖아, 주변에. 쿠시로에서 처음 도착한 곳은 츠루이무라, 두루미 보호구역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운전하다가 두루미가 있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워서 들렸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두루미가 많은 곳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쿠시로시의 상징 또한 두루미입니다. 공항도 단초 쿠시로, 두루미 쿠시로 공항이고요.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 2023년까지 쿠시로에 있었던 아이스하키 팀의 이름도 히가시 홋카이도 크레인즈였습니다. 옆에 있는 매점에서는 두루미 소프트콘을 팔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나 먹어줬습니다. 홋카이도가 전체적으로 유제품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잘 안 나오네. 이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옆에 찍어. 옆에 찍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절대 안 나오더라. 촬영은 이렇게 친구가 도와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담기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야, 너 레알 마드리드를 챔스 결승에서 꺾은 마지막 감독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그게 바로 알렉스 퍼거슨이 에버딘으로 꺾었다. 아 진짜? 어. 레알이 그러면 챔 결했었지. 사실 친구들이 다 그때 축구를 그때 좋아해서 이거 여행 내내 축구 얘기만 아니, 엄청나게 챔 했어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 쌍둥이 친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아스날 팬입니다. 다들 축구를 10년 이상 봐와서 그런지 축구 얘기로 자꾸 쓸데없이 투닥거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구샤로호.
아카현 국립공원 내에 있는 호수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칼데라 호수라고 하네요. 만년설 덮인 산과 호수 그리고 유유히 헤엄치는 큰 고니떼가 마치 북유럽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기는 근처에 있는 아토사노풀이라는 산에서부터 pH2 정도의 강산성인 온천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구샤로 근처에서는 땅을 파면 온천수가 나와서 나만의 미니 온천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주변에 노천 온천도 많아요. 여기도 고탄 온천이라고 하는 노천 온천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호수들이 다 그렇다시피 여기도 대형 괴수가 출몰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80년대에는 TV에도 나오고 그랬다네요. 얘네는 큰 고니들, 흔히 이제 백조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꾹꾹거리는 울음소리에 귀여워요. 스나이오 논천온천 근처에 매점이 있어서 얘네들한테 먹을 수 있는 팝콘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사서 줘봤어요. 먹이를 좀 주면서 친해졌더니 이렇게 손에 있는 것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저러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털은 생각보다 부드럽진 않고 좀 네 손에 있는 뻣뻣했어요. 걸 먹고 있다 이제. 부리가 생각보다 맨질맨질해서 느낌 좋았습니다. 한 놈만 먹이를 먹으니까 저 뒤에 있는 애가 짜증이 났는지 자꾸 먹이 먹는 애를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쟤도 같이 와서 손에 있는 걸 먹었어요. 아 근데 저 말고 손으로 먹이 주는 사람 못 봐서요. 물릴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라이. 어쨌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는 숙소. 사장님께서 IBM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저야 뭐 일본어가 가능하지만 같이 온 친구들은 일본어는 못하고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숙소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날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점들이 전부 만석이더라고요. 로바타야키 집도 그렇고 다른 이자카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시를 먹으러 왔어요. 순서대로 방어, 참치, 가리비, 홍살치, 연어, 북방대합, 고래, 정어리, 도화새우, 호래기, 연어알, 아기간이었습니다. 요거는 같이 나온 국물, 새우 대가리가 들어있어서 맛있었어요. 이날 스시는 괜찮았어요. 사장님은 조금 무뚝뚝하신 편이었는데 먼저 말을 몇 마디 붙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바시리 출신이라고 하셔서 아바시리에는 뭐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굴식초.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굴이 탱글탱글하고 정말 맛있어서 이건 추천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편의점 털기. 쌍둥이 친구들은 술을 안 마셔서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숙소에서 간단하게 한잔 했습니다. 오뎅은 친구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살찌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